단 한 사람의 침묵이 거대한 진실을 무너뜨린 이야기. 미화원으로 위장한 기술자. 그리고 그가 지켜낸 단 하나의 회사. 권선징악을 믿는 당신이라면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부터 김정석의 조용한 복수극을 시작합니다. 시계는 정확히 6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김정석은 늘 그렇듯 회사 정문을 들어서며 경비원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낡은 청소 도구가 담긴 카트를 밀며 로비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68년의 세월이 그의 등을 짓누르는 듯 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정석 씨,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경비원의 인사에 김정석은 희미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미화원 유니폼을 입은 지 이제 2달째. 과거 이 회사의 기술 총책임자였던 그가 이제는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이 되었군요. 하지만 김정석의 마음속에는 단순한 생계를 위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이유 있는 분노와 의무감이 공존하고 있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50층 회장실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청소는 늘 최상층부터 시작했습니다. 과거 자신이 회사를 키우기 위해 밤새워 일했던 공간들을 청소하는 것은 아이러니했지만 그것이 김정석이 진실에 가까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여기는 왜 이렇게 바뀌었지? 김정석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정태호 회장과 함께 밤새 술을 마시며 회사의 미래를 그리던 응접실이 이제는 차가운 회의실로 변해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대형 모니터에는 JT 엔지니어링의 주가 변동 그래프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죠. 김정석은 창문을 닦으며 사무실 안을 살폈습니다. 그때 회의실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젠코어 인더스트리라는 외국계 회사 로고가 선명했죠. 주변을 살핀 후 김정석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회사 자산 평가서였습니다. 그런데 숫자들이 이상했습니다. 실제 가치보다 현저히 낮게 평가되어 있었죠. 누군가 회사를 헐값에 팔려고 하는군. 김정석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내 서류를 몇 장 찍은 후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문이 열렸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요? 정민규 상무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태호 회장의 아들이자 현 경영진의 실세였죠. 김정석은 순간 굳었지만 곧 담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청소 중이었습니다. 청소부가 왜 남의 서류를 보고 있었지? 감히. 정민규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묻어났습니다. 김정석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지만 가슴 속에서는 불꽃이 일었습니다. 30년 전 이 회사를 함께 세운 자신을 청소부라고 부르는 이 남자의 아버지를 위해, 자신이 젊음을 바친 이 회사를 지키기 위해 그는 참아야 했습니다. 다시는 허락 없이 서류에 손대지 마시오. 알겠소. 네, 상무님.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정민규가 떠나고 김정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죠. 이제 의심은 확신이 되었습니다. 누군가 회사를 팔아넘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정민규가 있었습니다. 회사를 지키기 위해 정석은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했죠. 청소부라는 투명한 존재가 되어 내부를 감시할 수 있다는 것은 역설적인 이점이었습니다. 로비로 내려가며 정석은 창밖 서울 도심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전 그는 이 회사의 기술력으로 한국의 산업을 이끌겠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이 이제는 누군가의 사익을 위해 팔려나갈 위기에 처했군요. 정석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회사를 지켜야 했습니다. 아침 7시 회사는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석은 로비 한쪽 구석에서 타일 바닥을 닦으며 출근하는 직원들을 관찰했죠. 젊은 시절 함께 일했던 동료들은 대부분 보이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얼굴들, 차가운 인사, 무관심한 시선들 뿐이었습니다. 김정석은 마음속으로 한탄했습니다. 회사의 영혼이 사라진 듯 했군요. 어이, 청소 아저씨, 여기 커피를 쏟았어요. 좀 치워주시겠어요? 한 젊은 직원이 무례하게 말했습니다. 김정석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걸레를 들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티를 내지 않았죠. 이 모든 것은 더 큰 목적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커피 자국을 닦으며 그는 벽에 걸린 대형 모니터를 유심히 보았습니다. 회사 소식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JT 엔지니어링,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젠코어와 전략적 제휴 논의 중. 김정석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어제 본 자산평가 서류와 연관이 있는 소식이었죠. 그때 로비를 가로지르는 한 여성이 김정석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3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정민지, 신임 대표 이사로 얼마 전 부임한 인물이었죠. 김정석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딘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는데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정민지가 엘리베이터에 오르는 모습을 지켜보며 김정석은 회사 구조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회장 정태호, 상무 정민규, 그리고 새로운 대표, 이사 정민지. 권력 구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파악해야 했죠. 점심시간, 김정석은 구내식당 한쪽에서 조용히 식사를 하며 주변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몇몇 중역들이 가까운 테이블에 앉았군요. 민규 상무가 이번에 젠코어 건으로 큰 공을 세울 것 같던데. 그래, 외자 유치가 성공하면 회사 주가도 오르고 우리 보너스도 기대해 볼 만하지. 근데 정 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대? 글쎄, 별로 적극적이진 않으신 것 같던데. 늙으셨나 봐. 김정석은 젓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정태호 회장이 늙었다고. 그가 아는 정태호는 치밀하고 냉철한 사업가였습니다. 무언가 석연치 않았군요. 식사를 마친 김정석은 다시 청소 카트를 밀며 사무실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이번에는 감사실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실적 조작이라니 말도 안 됩니다. 감사실 문틈으로 정민지의 목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김정석은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죠. 증거가 있으신가요, 대표님? 아직은 정황뿐이지만 곧 찾아낼 겁니다. 정민규 상무의 지시로 협력사들이 부당하게 계약 해지된 건에 대해서도 조사해 주세요. 김정석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정민지가 말한 협력사. 그것은 바로 자신의 회사였습니다. 1년 전 갑작스럽게 계약을 해지당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던 그 회사였죠. 100여 명의 직원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고 김정석 역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김정석은 자신의 작은 원룸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젠코어에 대한 정보를 찾기 시작했죠. 미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으로 최근 몇 년간 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해 공격적인 인수합병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들이 인수한 회사들의 패턴을 분석해 보니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인수 후 구조 조정을 통해 기술 인력만 남기고 모두 해고했군. 김정석의 눈에 분노가 서렸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친 기술과 노하우가 외국 자본에 팔려가는 것을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는 서랍을 열어 오래된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30년 전부터 써온 일기장이었죠. 그 안에는 회사의 모든 역사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985년 11월 11일, 오늘 정태호와 함께 회사를 세우기로 했다. 김정석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는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 두 사람은 밤새 술을 마시며 미래를 그렸었습니다. 이제 그 회사를 지키기 위해 다시 싸워야 할 때가 왔군요. 김정석은 다이어리를 닫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 풍경이 눈에 들어왔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다음 날 계획으로 가득 찼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동맹을 찾고 마침내 진실을 밝혀낼 것입니다. 노년의 청소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을지 모르지만 진실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했습니다. 김정석은 굳은 결심을 하며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틀 후 김정석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새벽 5시 회사 건물은 고요했죠. 그는 청소 카트를 밀며 20층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어제 우연히 들은 대화에 따르면 정민규가 젠코어 관계자들과 비밀 회의를 했던 곳이었습니다. 정석은 쓰레기통을 비우는 척하며 회의실을 살폈죠.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기 뭐가 있을까? 그는 회의실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마침내 프린터 옆 분리수거함에서 구겨진 종이를 발견했죠. 펼쳐보니 회사 자산 목록과 평가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붉은 펜으로 30% 할인이라는 메모가 있었군요. 김정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회사가 실제 가치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팔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그랬군. 김정석은 종이를 주머니에 넣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누군가 내리는 소리가 들렸죠. 이른 아침에 누구지? 그는 빠르게 청소 카트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정민지였습니다. 그녀도 무언가를 조사하러 온 모양이었죠. 정민지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핀 후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김정석은 잠시 망설이다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문틈으로 보니 정민지가 서류 가방을 들고 자료를 찾고 있었죠. 김정석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로 이렇게 일찍 오셨습니까, 대표님? 정민지는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경계심이 서렸죠. 청소, 아저씨, 네, 미화원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고요. 김정석은 주머니에서 방금 발견한 종이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것을 찾고 계셨나요? 정민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종이를 받아들고 빠르게 읽었죠. 이건 어디서 찾으셨어요? 쓰레기통에서요. 정민규 상무가 버린 것 같습니다. 정민지는 김정석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의심과 호기심이 교차했죠. 당신은 누구시죠? 그냥 청소부가 아니라는 게 느껴지는데요. 30년 전 이 회사를 세운 사람 중 하나입니다. 김정석이라고 합니다. 정민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김정석에게 다가왔죠. 김정석. 15해 전 불이 난 연구실에서 한 소녀를 구해주신 분이시군요. 이제 김정석의 눈이 커질 차례였습니다. 그는 기억을 더듬었죠. 15해 전 그는 회사 연구실에서 일하던 중 갑작스러운 화재를 목격했습니다. 불길 속에서 한 어린 소녀를 구해냈었죠. 그 소녀가 당신이 그 아이였습니까? 네, 저예요. 정태호 회장님의 숨겨둔 딸이었죠. 김정석은 충격의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정민지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죠. 그 일 후 저는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어요. 회장님이 보내셨죠. 하지만 몇 달 전 회사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정민지는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미국 기업에서 일하다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귀국했다고 했죠. 처음에는 단순히 경영 자문을 위해 왔지만 회사 내부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정민규 상무가 젠코어와 내통하고 있어요. 회사를 헐값에 팔아넘기려 합니다. 그 대가로 개인적인 이득을 챙기려는 것 같아요. 김정석은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동안 수집한 증거들이었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어요. 6년 전 부회장이 의문의 죽음을 당했는데 그 사건과 연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민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녀도 그 사건에 대해 들은 적이 있었죠. 우리 함께 이 일을 파헤쳐봐요. 회사를 지킵시다. 김정석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이미 한 번 배신당한 회사를 위해 다시 나서야 하는 것인지. 하지만 이 회사는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그의 청춘과 땀이 서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태호와의 약속이 있었죠. 좋습니다. 함께 회사를 지키죠.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은 두 사람이지만 공통의 목표 앞에서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죠. 한 사람은 청소부로 위장한 원로 기술자, 다른 한 사람은 젊고 유능한 경영인. 두 세대가 손을 잡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사 시계가 6시를 가리켰습니다.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두 사람은 각자의 위치로 돌아가기로 했죠. 정민지는 김정석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감사위원으로 활동하게 됐어요. 공식적으로 내부 문제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됐죠. 제가 표면적으로 움직이는 동안 정석 씨는 그림자에서 도와주세요. 김정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침내 진실을 밝힐 기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그는 다시 청소 카트를 밀며 평범한 미화원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죠.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정민지는 감사위원 자격으로 공식 조사를 시작했고, 김정석은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증거를 수집했죠. 두 사람의 연대는 생각보다 효과적이었습니다. 정민지가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접근하기 어려운 정보들을 김정석이 청소부라는 투명한 지위를 이용해 획득했으니까요. 그날 밤 회사 인근 작은 카페에서 두 사람은 비밀리에 만났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손님이 거의 없었죠. 이걸 보세요. 정민규 상무가 지난 3년간 개인 계좌로 받은 자금 내역입니다. 정민지가 태블릿을 밀었습니다. 화면에는 여러 해외 송금 내역이 나열되어 있었죠. 출처는 모두 젠코어의 자회사들이었습니다. 뇌물이군요. 예상은 했지만 김정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서류 봉투를 꺼내 정민지에게 건넸죠. 저도 몇 가지 발견했습니다. 이건 1년 전 해지된 협력사 목록과 그 이후 젠코어 측에서 인수한 기업들의 명단입니다. 거의 일치하는군요. 정민지는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죠. 계획적이었네요. 회사의 핵심 협력사들을 고의로 떼어내 약화시킨 후 젠코어가 싼 값에 인수하도록 한 거예요. 두 사람은 조용히 자료를 살폈습니다.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죠. 단순한 회사 매각이 아니라 체계적인 자산 약탈이었습니다. 정 회장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실까요? 김정석의 물음에 정민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최근 건강이 좋지 않으세요. 정민규가 많은 정보를 차단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직접 말씀드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정민지의 목소리에 결연함이 묻어났습니다. 김정석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태호, 30년 지기 친구이자 동업자였지만 10년 전부터 두 사람 사이는 소원해졌죠. 회사 경영 방침을 두고 의견 차이가 생겼고 결국 김정석은 협력사로 독립했습니다. 그리고 1년 전 그 협력사마저 계약 해지로 문을 닫게 되었죠. 정 회장을 만나볼까요? 하지만 제가 갑자기 나타나면 정민지가 말을 가로챘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먼저 상황을 설명드릴게요. 아버지도 모든 진실을 알고 싶어 하실 거예요. 대화를 마친 두 사람은 각자의 위치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행동에 나설 시간이었죠. 다음 날 아침, 김정석은 평소처럼 청소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계속해서 정태호를 만나게 될 순간을 생각하고 있었죠. 10년 만에 재회가 될 터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회장실이 보였습니다. 김정석은 청소 카트를 밀며 들어갔죠. 그때 비서실장이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저기요, 미화원 아저씨. 김정석은 몸을 굳혔습니다. 비서실장은 50대 초반의 남자로 정태호의 오른팔 역할을 하는 인물이었죠. 네, 무슨 일이신가요? 당신, 김정석 씨 맞죠? 김정석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정체가 발각된 걸까요? 그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비서실장은 주변을 살핀 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정민지 대표님께 들었습니다. 저도 도울 일이 있을 것 같아서요. 김정석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짧게 이야기를 이어갔죠. 저도 이 회사에서 20년을 일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일어나는 일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특히 정민규 상무가 젠코어와 접촉하기 시작한 이후로. 정 회장님은 모르고 계십니까? 비서실장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최근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많은 결정을 정민규에게 맡기셨어요. 하지만 제가 몇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회장님께 보고드렸더니 조용히 조사하라고 하셨습니다. 김정석의 눈이 빛났습니다. 정태호는 여전히 냉철했군요. 겉으로는 아들을 신뢰하는 척하면서도 이미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만나고 싶어 하실까요? 비서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민지 대표님이 어제 모든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회장님이 오늘 저녁 자택에서 만나자고 하셨어요. 약속된 시간, 김정석은 강남의 한 고급 주택가에 도착했습니다. 정민지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녀는 반갑게 인사한 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서재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김정석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30년 우정과 10년의 단절, 그리고 이제 다시 시작될 관계를 생각하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서재 문을 열자 정태호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늙어 보였지만 그 위엄은 여전했죠. 오랜만이군, 정석. 김정석은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두 노인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수많은 이야기가 그 눈빛 속에 담겨 있었죠. 오랜만입니다, 회장님. 정태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 하나? 예전엔 태호야라고 불렀잖아. 갑자기 분위기가 풀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된 친구처럼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죠. 정민지는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두 세대를 잇는 중심축인 정태호, 그리고 묵묵히 진실을 밝히는 김정석. 이제 세 사람은 공통의 목표를 위해 힘을 합칠 준비가 되었습니다. 정태호의 서재에서 세 사람의 회의는 깊은 밤까지
이어졌습니다. 김정석과 정민지가 수집한 증거들이 테이블 위에 펼쳐져 있었죠. 정태호는 모든 자료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내 아들이 이런 짓을. 정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아픔과 회사 창립자로서의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죠. 김정석은 오랜 친구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태호야, 내가 어떤 기분인지 이해해. 하지만 지금은 감정보다 회사를 지키는 일이 중요하네. 정태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가 서랍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죠. 첫 공장을 세웠을 때 기억나나? 둘이서 밤새 기계를 조립했었지. 김정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두 사람이 작은 공장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죠. 모든 것이 시작되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는 꿈이 컸지. 우리 기술로 세계를 바꾸겠다고. 정민지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우리가 진실을 밝히고 회사를 되찾을 수 있어요. 정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죠. 다시 냉철한 사업가의 모습으로 돌아온 듯 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중요한 이사회가 열려 정민규가 젠코어와의 최종 계약을 승인받으려 할 거야. 우리는 그 전에 모든 준비를 마쳐야 해. 세 사람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정민지는 감사위원으로서 공식 조사 결과를 준비하고, 김정석은 협력사 해지 과정의 불법성에 대한 증거를 정리하기로 했죠. 정태호는 이사회에서의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모든 이사들이 정민규 편은 아니야. 몇몇은 단지 상황을 모르거나 두려워서 침묵하고 있을 뿐이지. 진실을 보여주면 우리 편이 될 거야. 논의를 마친 후 김정석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정태호가 그를 배웅했죠. 정석아, 10년 전에 내가 너무 완고했어. 내 의견을 무시한 건 큰 실수였어. 김정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이야기는 의미 없네. 앞으로가 중요하지. 두 노인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그들의 우정은 여전히 살아 있었죠. 정태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싸워주겠나? 김정석은 그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물론이지, 옛 친구. 이틀 후 김정석은 평소처럼 청소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46층 복도를 닦던 중 정민규와 젠코어 임원들이 회의실에서 나오는 모습이 보였죠. 그들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마무리됩니다. 로빈슨 이사님. 금요일 이사회만 통과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될 겁니다. 정민규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였습니다. 김정석은 고개를 숙인 채 열심히 바닥을 닦는 척했죠. 그들이 지나간 후 김정석은 조심스럽게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몇 장의 서류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건 계약서 초안이었습니다. 김정석은 빠르게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계약 내용은 충격적이었죠. 젠코어는 회사를 인수한 후 대부분의 국내 사업부를 정리하고 핵심 기술만 미국 본사로 이전할 계획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직원이 일자리를 잃게 될 터였죠. 김정석은 즉시 정민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그날 밤 비서실장까지 합류해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정태호의 자택에 모인 네 사람은 새로운 정보를 검토했습니다. 생각보다 일이 커졌군요. 비서실장이 말했습니다. 그는 회장 비서실에서 확보한 내부 문서들을 펼쳤죠. 정민규 상무가 이미 몇몇 이사들에게
개인적인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이 사회 표결이 위험할 수 있어요. 정태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단력 있는 목소리로 말했죠. 그렇다면 우리는 더 강력한 증거가 필요해. 이사들의 양심을 흔들 수 있는 결정적인 한 방 말이야. 김정석이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갑자기 그의 눈이 빛났죠. 6년 전 부회장 사망 사건이요. 저는 항상 그 사건이 의문스러웠습니다. 부회장님은 회사의 해외 매각에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그 직후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셨죠. 방 안의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정태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나도 의심했었지만 증거가 없었어. 정민지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 사건 파일을 다시 검토해봐요. 분명 연관성이 있을 거예요. 네 사람은 자정이 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금요일 이사회까지 이틀밖에 남지 않았죠.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비서실장은 부회장 사망 관련 자료를 찾기로 했고, 정민지는 감사 보고서를 완성하기로 했습니다. 김정석은 협력사, 피해 사례를 정리해 증언을 준비했죠. 정태호는 일부 신뢰할 수 있는 이사들에게 비밀리에 접촉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정석은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정민규가 의심하기 시작한 듯 했기 때문이죠. 그는 평소처럼 46층 회의실을 청소하던 중 갑자기 정민규와 마주쳤습니다. 요즘 여기저기 나타나는 것 같은데 청소부 아저씨. 정민규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김정석은 담담하게 대답했죠. 제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상무님. 정민규는 김정석을 꿰뚫어 보듯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그가 물었죠. 혹시 당신을 어디서 본 적이 있나? 김정석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그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청소부일 뿐이니까요. 정민규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한 번 더 김정석을 살피다가 자리를 떠났습니다. 김정석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하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를 마무리할 때였습니다. 금요일 아침 회사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50층 대회의실에서는 오전 10시부터 중요한 이사회가 열릴 예정이었죠. 김정석은 일찍 출근해 청소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가슴은 쿵쾅거렸지만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오늘은 모든 것이 결정될 날이었으니까요. 어이, 청소부 아저씨. 오늘은 대회의실 청소는 필요 없어요. 특별한 행사가 있거든. 경비원의 말에 김정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다른 구역을 청소하며 시간을 보냈죠. 9시 30분 정민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모든 준비 완료. 11시에 회장님 지시로 회의에 참석하게 될 거예요. 그때 만나요. 김정석은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청소 유니폼을 벗고 정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비서실장이 미리 준비해둔 것이었죠. 거울을 보니 낯선 모습이었습니다. 청소부가 아닌 예전의 기술이사 김정석의 모습으로 돌아온 듯 했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자신을 다잡았죠. 이제 남은 일만 하면 되겠군. 이사회는 예정대로 시작되었습니다. 정민규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죠. 젠코어와의 전략적 제휴가 가져올 이점들,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 주가 상승 전망 등을 화려하게 설명했습니다. 이번 제휴로 우리 회사는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젠코어의 자금력과 우리의 기술력이 만나면 시너지 효과는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이사들은 대부분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민규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는 분위기였죠. 정태호 회장은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비장했습니다.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 분? 정민규가 자신감 있게 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정태호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나 좀 말해도 되겠나? 회의실 분위기가 갑자기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민규는 약간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회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태호는 천천히 걸어 나와 단상에 섰습니다. 그의 모습은 예전의 위엄을 되찾은 듯 했죠. 오늘 이사회에 앞서 몇 가지 추가 자료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군. 정민지 대표이사와 특별 게스트를 모셨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민지가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고 그 뒤로 김정석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정민규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저 사람은 누구십니까? 정민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태호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회사의 창립 멤버 중 한 명이자 전 기술이사 김정석이네. 지난 2달간 우리 회사 청소부로 일하고 있었지. 이사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어났습니다. 정민규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김정석을 바라보았죠. 뭐라고요? 청소부가. 김정석은 담담하게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시선은 흔들림 없이 정민규를 향했습니다. 정식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0년 전 이 회사를 정태호 회장님과 함께 세운 김정석입니다. 1년 전까지 협력업체 대표였지만 갑작스러운 계약 해지로 회사를 잃었습니다. 정민지가 노트북을 연결해 스크린에 자료를 띄웠습니다. 그것은 정민규가 젠코어 측과 주고받은 이메일과 비밀 계약서였습니다. 이 자료들은 정민규 상무가 지난 3년간 젠코어와 내통해왔다는 증거입니다. 회사 핵심 기술을 빼돌리고 주요 협력사들을 고의로 해지시켜 회사 가치를 떨어뜨린 후 헐값에 매각하려 했습니다. 이사회 석상에 충격이 퍼졌습니다. 정민지는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했죠. 비자금 조성 내역, 문서 위조, 회계 조작 등 정민규의 불법 행위를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이것입니다. 비서실장이 새로운 자료를 건넸습니다. 정민지는 그 파일을 열었습니다. 6년 전 발생한 김 부회장 사망 사건, 단순 사고로 처리되었지만 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김 부회장은 젠코어와의 거래에 강하게 반대했고 그 직후 의문의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파일은 사고 직전 정민규 상무가 부회장의 차량을 접근했다는 증거입니다. 회의실은 얼어붙었습니다. 정민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죠.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모함이에요. 날 조댄 증거라고요. 정태호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증거는 모두 확실해. 경찰에도 이미 신고됐네. 지금쯤 수사관들이 오고 있을 거야. 정민규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더 이상 그를 지지하는 이사는 없었죠. 그는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회의실을 뛰쳐나갔습니다. 막아라. 정태호의 외침에 경비원들이 움직였지만 정민규는 이미 비상계단으로 사라진 후였습니다. 김정석은 그를 쫓아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민규는 지하 주차장으로 도망쳐 차를 타고 달아났죠. 회의실로 돌아온 김정석을 향해 정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사회는 젠코어와의 계약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결정했고 정민지의 주도하에 회사 개혁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세 사람은 정태호의 사무실에 모였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안도감과 함께 무거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민규는 도망쳤어요. 그를 잡아야 합니다. 정민지의 말에 정태호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말게. 국내외 공항과 항만에 이미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어. 곧 체포될 거야. 김정석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침내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정태호의 아들이 범죄자가 되어 도망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이것으로 끝난 건 아니야. 회사를 다시 세워야 해. 김정석의 말에 정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저희가 함께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울게요. 정태호는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노년의 지혜와 젊은 열정이 만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이란 확신이 들었습니다. 회사의 미래는 그들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정민규의 도주 이후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회사는 격변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언론에서는 연일 JT 엔지니어링의 내부 비리와 젠코어와의 불법 거래에 대한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경찰은 정민규를 지명수배했고 젠코어 관계자들도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김정석은 자신의 원룸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정민지가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이 비치고 있었죠. 우리 회사는 이번 사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할 것입니다. 또한 부당하게 계약이 해지된 협력사들과 다시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하겠습니다. 정민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김정석은 작은 미소를 지었죠. 그녀는 이제 회사의 실질적인 리더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태호는 건강 문제로 일선에서 물러나 자문 역할을 맡기로 했고, 정민지가 대표이사로서 모든 개혁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정석 이사님, 정민규가 잡혔습니다. 김정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디서요? 인천공항이요. 위조 여권으로 출국하려다 체포됐습니다. 지금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 중입니다. 김정석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것이 마무리되는 순간이 온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정민지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죠. 들었어요, 정석 씨. 이제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네요. 정민지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김정석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어떠신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민지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죠. 많이 괴로워하세요. 아무래도 아들이니까요. 김정석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구의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정민지가 말을 이었죠. 오후에 시간 되세요? 회장님이 정석 씨와 저를 자택으로 부르셨어요. 몇 시간 후 김정석과 정민지는 정태호의 자택을 방문했습니다. 정태호는 평소보다 훨씬 더 늙어 보였습니다. 아들의 배신과 체포는 그에게 큰 상처를 주었겠지요. 안게 두 사람 다. 정태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재 창가에는 석양이 비치고 있었죠. 벽에 걸린 액자 속에는 회사 설립 초기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민규는 내일 첫 재판을 받는다네. 변호사 말로는 증거가 명백해서 유죄는 피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하더군. 정태호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김정석은 친구의 어깨에 손을 얹었죠. 태호야, 넌 최선을 다했어. 민규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뿐이야. 정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 맺힌 눈물이 반짝였습니다. 내가 더 잘 가르쳤어야 했는데. 욕심과 권력에 눈이 멀지 않도록. 정민지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자책하지 마세요. 이제는 앞을 봐야 할 때예요.
회사를 다시 세우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정태호는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조금씩 밝아졌죠. 그래, 내 말이 맞다. 이제 회사는 내가 이끌어야 해. 나는 너무 지쳤어. 정태호는 서랍에서 낡은 다이어리 하나와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정석, 이건 자네 거야. 30년 전 우리가 함께 꿈꿨던 기술 노트와 최근 개발 중이던 신기술 데이터야. 이제 정민지와 함께 그 꿈을 완성해주게. 김정석은 다이어리를 받아들었습니다. 60년대 청년이었던 그가 밤새 써 내려간 기술 아이디어들이 담긴 보물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난 이제 은퇴할 나이야. 젊은 세대가 이끌어가야 할 시간이지. 정민지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정석 씨의 경험과 지혜가 필요해요. 기술 고문으로 회사에 복귀해 주세요. 제가 경영을, 정석 씨가 기술을 맡아 함께 회사를 재건해요. 김정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한편에서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친 회사, 그리고 그 회사를 위해 미화원으로 위장까지 했던 그 정신. 이제 그 모든 것이 빛을 발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좋아요. 함께 하겠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험난한 재건의 길이 놓여 있었지만 함께라면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3개월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민규의 최종 선고가 내려지는 날이었습니다. 법정 안에는 많은 기자들과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김정석과 정민지도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죠. 정태호는 건강 문제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피고인 정민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횡령, 사문서 위조, 업무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7년, 추징금 60억 원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선고가 울려 퍼졌습니다. 정민규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때 야망에 가득 찼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김정석과 정민지는 법원을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그들은 별다른 코멘트 없이 차에 올랐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네요. 정민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정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 회사 재건은 지금부터입니다. 차는 조용히 회사를 향해 달렸습니다. 김정석은 이제 더 이상 청소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시 자신의 이름을 되찾았고 회사의 기술 고문으로서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정의는 이루어졌지만 그들의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회사를 다시 세우고 빼앗긴 기술을 되찾고 해고된 직원들에게 일자리를 되돌려주는 일.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정의의 완성이었습니다. 1년 후 JT 엔지니어링의 본사 로비에는 새로운 에너지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리모델링을 거친 로비 중앙에는 새로운 회사 이념이 담긴 동판이 설치되어 있었죠. 기술은 손으로, 신뢰는 가슴으로 우리가 회사를 지킨다. 정태호와 김정석이 처음 회사를 세울 때 가졌던 철학이 다시 회사의 중심에 자리 잡았습니다. 김정석은 이제 69세의 나이에 기술 고문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연구원들에게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전수하며 새로운 보람을 찾았죠. 정민지는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안정적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리더십 아래 회사는 빠르게 회복되고 있었죠. 정석 씨, 잠시 시간 되세요. 정민지가 김정석의 사무실 문을 노크했습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물론이지.
무슨 일인가? 정민지는 태블릿을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회사의 신기술 개발 현황과 실적이 그래프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우리 신기술 특허가 마침내 승인됐어요. 이제 세계 시장에 본격 진출할 수 있게 됐죠. 김정석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가 30년 전부터 꿈꿔왔던 일이 마침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불법적으로 빼앗길 뻔했던 기술이 이제는 당당히 세계 무대로 나아갈 준비를 마친 것이었죠. 정말 좋은 소식이군. 태호도 기뻐할 거야. 정민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태호는 건강이 많이 악화되어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었죠. 아들의 수감과 회사 재건 과정의 스트레스가 그의 몸을 많이 약화시켰습니다. 오늘 저녁에 아버지께 가서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정석 씨도 같이 가실래요? 김정석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눈앞에 펼쳐졌죠. 30년 전 그와 정태호가 작은 공장에서 시작했을 때는 이런 모습을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긴 여정이었습니다. 김정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민지는 그의 옆에 서서 함께 창밖을 바라보았죠. 네, 정말 대단한 이야기예요. 청소부로 위장해 회사를 구하다니. 영화 같은 일이었죠. 두 사람은 잠시 웃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비서실장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특별 손님이 오셨습니다. 비서실장이 안내한 손님은 뜻밖에도 예전 김정석의 협력사에서 일하던 직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김정석에게 인사했죠. 선배님, 다시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민지가 설명했습니다. 정석 씨, 이분들이 내일부터 우리 신사업부에서 일하게 될 새 동료들이에요. 부당하게 해고됐던 협력사 직원들을 모두 재고용했습니다. 김정석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가 가장 아팠던 것은 함께 일하던 동료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던 것이었으니까요. 이제 그들이 다시 일터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함께 좋은 회사를 만들어 갑시다. 그날 저녁 김정석과 정민지는 정태호가 머무는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정태호는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예전보다 많이 야위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태호야, 좋은 소식이 있어. 김정석이 반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민지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특허 승인 소식을 전했죠. 정태호의 눈에 기쁨의 빛이 어렸습니다. 드디어 해냈구나. 우리가 꿈꾸던 그 일을. 세 사람은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정태호는 회사의 모든 소식에 관심을 보였고, 특히 직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에게 회사는 단순한 사업체가 아니라 가족과도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대화가 무르익을 무렵 정태호가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다음 주가 회사 창립 30일 주년이지. 그날 이것을 로비에 걸어두면 좋겠구나. 상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31년 전 작은 공장 앞에서 정태호와 김정석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두 젊은이의 눈빛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아버지. 회사의 뿌리를 기억하는 것은 중요하니까요. 정민지가 말했습니다. 김정석은 사진을 바라보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던가. 성공과 좌절, 배신과 화해, 그리고 마침내 정의의 승리까지. 그 모든 것이 이 작은 사진 속에 담긴 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회사 창립 기념일. 로비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모인 가운데 정민지는 새롭게 제작된 액자를 공개했습니다. 그 안에는 31년 전 사진과 함께 새로운 회사의 비전이 담겨 있었죠. 오늘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갑니다. 이 회사의 진정한 자산은 기술과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모든 직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회사,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정민지의 연설에 모든 직원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김정석은 조용히 뒤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죠. 그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오랜 여정을 마치고 마침내 정의를 실현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김정석은 로비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미화원 유니폼이 걸려있는 작은 유리장 앞에 섰습니다. 그 유니폼은 이제 회사의 역사를 상징하는 유물이 되었죠. 정의를 위해 청소부가 된 기술자의 이야기는 회사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정민지가 다가와 그의 옆에 섰습니다. 이제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정석 씨. 김정석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난 이제 내 역할을 다 한 것 같아. 회사의 미래는 자네와 젊은 직원들의 손에 달려 있어. 정민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떠나시면 안 돼요. 저희에게는 정석 씨의 지혜가 필요해요. 김정석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이제 평화를 찾은 듯 했습니다. 떠나는 건 아니야. 그저 한 걸음 뒤에서 지켜볼 뿐이지. 청소는 끝났고 이제 다시 지을 차례니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난 1년간의 모든 변화,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까지 모든 것이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회사 창문으로 햇살이 환하게 비쳐들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듯했죠. 김정석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의 청소는 끝났지만 회사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잊고 있던 진실이 있습니다. 회사를 지키는 건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 이름 없이 떠났지만 그 정신은 우리 모두의 가슴에 남았습니다. 여러분, 정의는 언제나 낮은 곳에서 시작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이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